그런데도 이제 최근에 코스피가 3,000선을 회복을 하면서 물론 지지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긴 네. 하지만 좀 단기적으로 접근해보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3,000선을 넘어서면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진 건 맞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장사는 진짜 아닙니다. 맞아요. 왜냐면은 단기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순환마가 굉장히 짧게 나오고 맞아요. 있어요. 특히 중소형주 쪽에서는 뭐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잘 따라갔다 하더라도 잠깐만 한눈 팔면은 마이너스 전환되는 경우가 굉장히 따라가면 많거든요. 늦죠. 네, 네. 늦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따라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 놓쳤다면은 좀 기다리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도 12월 달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전략을 제시드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업종들을 들고 가자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이 그림 보시면은 단기 트레이딩이라고 이렇게 항목을 나눠드렸는데 네. 낙폭과대주이면서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살아있는 에너지, 조선, 철강, 소외주, 그러니까 올해 내내 소외받았던 업종들 중에서도 금리 하락이나 업황 개선 기대가 들어오는 반도체하고 건강관리, 제약바이 업종이죠. 이 업종들은 단기 트레이딩 대상으로 삼을만 하다지 얘네들을 끌고 한 달 내내 가져간다고 해서 수익이 나진 않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에너지, 조선, 철강, 건강관리, 반도체 업종을 딱 리스트에 놓으시고 특히 대표주들을 놓으시고 많이 빠졌다 싶으면 조금 담으셨다가 반등을 하면은 파는 굉장히 짧은 매매를 가져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매매의 대상은 맞지만 12월 유망 업종이라기보다는 얘네들 대상으로 짧게 대응을 하시면 그래도 플러스 알파 수익을 낼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저점 매수 업종으로는 소외주이면서 낙폭과대주예요. 그러니까 올해 내내 소외받았던 업종이기도 하지만 10월 이후 보면은 굉장히 낙폭이 컸던 업종들이거든요. 네. 보면 호텔 레저, 화장품류, 소매유통, 필수비재 같이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많다는 점들은 좀 주목해서 보실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따라갔다가는 물리기 쉬우니까 따라가지 말고 놓쳤다면 기다리자. 네. 그리고 좀 단기 트레이딩으로 끌고 가자는 전략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그러면 또 불구하고 또 한 종목을 좀 진득하게 들고 가고 싶다. 만한. 그런 종목 업종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단기 트레이딩 업종들 중에서도 뭐 반도체 같은 경우가 뭐 지금 가격대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뭐 전저점 크게 이탈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절대적인 가격은 좀 지금 부담스럽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따라가기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좀 내년 1분기 정도까지 들고 갈 수 있을 업종은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소외주의자 낙폭과대주, 특히 위드 코로나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이 그림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호텔 레저, 화장품 의류, 소매유통, 필수소비재 이쪽인데요. 그런데 이 업종들은 올해 내내 소외받았고 단기적으로 낙폭이 큰다는 점도 있지만 그렇게 소외받았고 낙폭이 컸던 이유가 코로나19 상황에 되게 연관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상황이 심해지면서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기본적으로 업황이 안 좋아지고 종목이 안 좋아지는 이유는 봉쇄 조치가 강화되면은 요처럼 이동성 기수라든지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 좀 떨어진다라고 가정이 돼야 돼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특징적인 것은 방역 조치가, 봉쇄 조치가 이전만큼 강하지도 않은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이동이 줄질 않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는 있는데 지금 위드 코로나 조치를 하는 상황에서 일부 후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급격히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확진자 수가 좀 진정이 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흐름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네. 요게 파란색이 GDP 성장률이고요. 네. 회색이 민간 소비 증가율입니다. 보시면은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엄청나게 레벨이 높거든요. 뭐 작년에 기저효과에 의해서 올라오는 거기도 하지만 차별적인 동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다. 뭐 최근 저도 저녁 약속이 많이 취소되긴 했지만 네. 이전보단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 하더라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생활 방역을 강화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인식하는 게
또 몇 개월 전보다도 좀 많이 달라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생활 방역을 강화하는 가운데 경제 활동이나 아니면은 만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는 좀 원활해졌다는 점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구간에서 강하게 움직이기는 어렵겠지만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진정되는 구간에선 요 밑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소비 모멘텀이 강하다,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동력을 갖추고 있다는 측면을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대선이 있죠, 내년에. 그쵸. 내년 3월 9일 날 대선이 예정돼 있는데 아마도 여러 정책들이 나오는 가운데 있어서도 뭐 일자리 창출 그리고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 이런 데에 대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네. 그래서 내수 소비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은 일단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여러 가지 대선 이벤트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당선되면은 증시가 어떻게 될 거 같니?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누가 당선되든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도 시장의 추세가 바뀌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경기가 너무 좋았던 그림이었는데 누가 당선되면 갑자기 경기가 더 좋아지고 누가 당선이 되면 갑자기 경기가 꺾여버리고 안 그래요.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트럼프입니다. 어, 모두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시장 망할 거야, 경제 안 좋을 거야 난리가 났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경제 정책을 어떻게 펼치고 그로 인해서 경기가 좋은 그림들을 조금 더 좋아지게 만들거나 경기가 확장 국면을 좀 더 연장되게 만들거나 또는 경기에 별로 안 좋은 정책을 펼치면서 경기가 정점을 도달하는 시점을 좀 빨리 앞당기거나 그런 것이지 단기적으로 경기 방향성을 바꾸지 않거든요. 네. 따라서 누가 되든 간에 경기 흐름들은 정해진 경로대로 흘러갈 것이고 네. 차별화되는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건설, 하나는 원전,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극명하게 엇갈릴 것 같아요. 그 섹터 단에 있어서는. 여기 부동산 쪽을 보시면은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규제 강화,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규제 완화, 그리고 원전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는 추가 원전 건설 반대, 윤석열 후보는 탈원전 정책 철회. 네. 그리고 외교 쪽에 있어서는 북한과의 조건부 제재 완화,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는 이전으로 좀 돌리려는 흐름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둘 간에 엇갈린 흐름이 나오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되든 간에 경기 흐름들, 중시 흐름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건설, 원전, 북한 관련주는 누가 되는지 따라서 굉장히 크게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건설, 원전, 북한 관련해서 대선 후보별로 차별화 포인트는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최근에 또 한 후보가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큰 차이 없을까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후보가 되면 다이렉트로 5천을 간다는 얘기 다이렉트로 아니죠. 가긴 힘들겠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발맞춘 정책을 펼치느냐를 봐야 되겠죠. 규제를 뭐 증시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펼친다든지 아니면은 증시를 교란하는 그런 쪽들을 좀 제재를 더 강화해가지고 아예 발을 못 붙이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MSCI나 뭐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게 노력을 한다든지 네. 그런 정책들을 펼친다면은 뭐 가능한 얘기고 또 하나는 한국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가 가버넌스 문제라든지 기업들의 뭐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제재 이슈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펼쳐나가는지 바꿔가는지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으면은 뭐 이미 뭐 많이 달라졌겠죠. 큰 차이는 없다. 네, 특히 그러니까, 트럼프를 예로 네. 봤을 때 큰 차이는 없더라.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가 더 중요한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 쪽들이 내수 소비주에도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최근 핫하죠. 콘텐츠, 그렇죠. 미디어, 엔터. 요 그림만 보셔도 요 왼쪽에 있는 그림만 보셔도 좀 아실 것 같은데 좀 드라마틱한 변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 레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영화나 이런 쪽들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익 전망 추이가 아직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쪽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업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과거 싸이가 열풍 불었을 때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았을 때랑 좀 다른 국면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게 BTS라든지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저변에서부터 인기를 쭉 끌어올린 거거든요. 네. 쉽게 일시적인 원히트 원더가 아니라 최근 보면은 오징어 게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넷플릭스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한국 드라마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네. 점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호텔 레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죠.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은 남아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고 최근 2월 달에 동계올림픽을 전후로 코로나19 상황만 진정되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좀 기대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좀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들을 살려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소매유통 같은 경우는 일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기대감들도 들어오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마트를 아예 안 갔던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갔죠. 네. 네,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갔고. 기대했던 것들보다 모멘텀이 세게 나오긴 좀 어렵다. 그리고 필수 소비 쪽에서는 뭐 한 끼 먹었던 걸 두 끼 먹는 건 아니지만 주류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식이 많아진다면 잘 팔리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화장품 의류 쪽도 저는 의류 쪽을 좀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특히 동남아시아 쪽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좀 많이 안 좋았었던 흐름인데 그런 흐름들이 조금 진정되게 된다면 저는 의류 쪽의 반등 탄력이 좀 세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그동안에 낙폭과대 소외주도 조금 더 비중을 실어도 되는 이유까지 자세하게 좀 들어봤습니다.